각 대학의 젊은 청년들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네. 저 집회가 지금 들끓고 있다. 언론들이 또 그걸 그렇게 받아줍니다. 주변화와 소외 탓이다. 극우 청년과 우익 노인들이 네. 부분적으로 세대 동맹을 이루고 있어요. 사회, 정치, 종교가 선동한다. 네. 청년층의 박탈감과 노년층들은 우리가 한때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는데 지금 이제 뒷방신세를 짊어지니까 후회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청년들은 경쟁에서 처져 있다가 이분들하고 둘이 맞게 된 거죠. 네. 예. 자본주의는 인간을 고립시킨다. 농민과 노동자를 뿌리 뽑아 공동체에서 분리하고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며 외로움을 증가시킨다. 맞아요.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가 안 되니까 자꾸 거기에 기대는 겁니다. 저 쌍욕을 하면서 스피커를 켜고 다니는데 경찰은 그거 보호하고 있는 이런 현상. 사회가 따뜻하지 않고 지금 메말라가고 있다. 윤태균 게이트가 사실은 이 보수 진영의 그 무슨 채가리처럼 돌도 빼고 이제 뭐도 빼고 그쵸?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 같아요. 그러다가 자 우리가 지금 보수라고 하는 그쪽의 정치인들이 정광훈에 대해서 고마워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못 나가니까 정광훈이라도 하니까 나 고맙지. 라고 하는데 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누굽니까? 안정권이라고 안정권이죠. 하는 자가 최근에 막 대학가를 설치고 다니는데 그 사실 저 사람들한테도 말은 못하지만 고마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정광훈도 쌍소리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쌍소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보수 진영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정권에 대해서 고마워한다. 야 이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 그래서 범죄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게 아마 어디죠? 저기 뭐 이대였을 것 같습니다. 저때 사진이 지금 대학가를 그때, 돌면서 극우 마치 대학가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들불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유튜버들을 끌고 다니면서 지금 대학가 순회를 하고 있죠. 네, 그 대학가 순회하면서 그때 28일인가요? 이대에서 저 뭐 멱살 잡았죠. 멱살을 잡고 또 시위자가 또 발에 걸려서 또 넘어져 가지고 머리를 다치고 뭐 쌍욕이 나오는 거는 뭐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뉴스로 이걸 접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생생한 그 아주 저열한 쌍욕이 나오는 것들을 뉴스가 다 담아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중에 이제 남기창 선배가 거기가 지금 외대에서 네. 벌어졌던 일. 제가 아주 현장에서 네. 안정권이 배인규 네. 그다음에 격투기 출신 이만한 놈 있죠. 네. 돈 많은 놈. 예. 걔네들을 눈앞에서 걔네들하고 싸웠습니다. 그 현장을 그대로 이제 담았는데 그 외대 앞에서는 사실 그 왔다가 얘들이 물러났잖아요. 졌다 하고 그냥 갔잖아요. 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DC 인사이드 그 국힘 갤러리 가면 네. 안정권이가 자기가 졌다라고 인정하는 그 싸움은 외대다. 네, 이것들은 안 돼라고 결국은 밤새 그 고성을 네. 질러대고 제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그 상소리, 욕지거리, 중국말 이러다가 물러났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마 저도 그래서 여기 저희가 저걸 막으러 갔던 우리 동문들은 귀가 너무 아파갖고요. 그래서 여기 귀마개를 누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집회가 저런 자들의 그 난동 같은 집회를 경찰은 또 보호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지켜보는 국민들이 저런 걸 어떻게 그 경찰이 그냥 내비두고 저 사람들에게 또 위해가 가해질까 봐 보호하는 그런 또 모습까지 보이기도 하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빨리 물어볼게요. 저도 80년도에 시위 현장 많이 다녔는데 이대나 숙대에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없잖아요. 그 이대나 숙대는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안정권이는 어떻게 들어갔죠? 안정권하고 배인규하고 요즘은 뭐 남자들도 이대 숙대 많이 예. 학생도 들어가요. 있던데 예, 많이 이대 들어가죠. 다니는 남학생도 있던데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외대 앞에서 벌어진 이 참 이거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그 난동 같은 집회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거 그렇죠. 난동 부리는 모습을 영상에 지금 담아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네. KBS PD 출신인 네. 외대 선배가 영상을 잘 편집을 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네. 쓸게요. 그랬더니 원본 갖고 가 쓰라고 한 거를 시간이 없어서 네. 예, 그거 한번 보시죠. 자 보시겠습니다. 이 씨새끼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주니까 씨발놈들이 아주 그냥 기어오르네 조마하게 씨새끼들이
저희 밤늦게까지 저러고 있었어요. 야, 밤늦게까지. 네. 아니 학교 들어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못 저희는 들어가고. 들어오지 못하게만 저지를 한 거죠. 네. 경찰이 저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형 스피커 고출력입니다. 네. 그리고 진짜 뭐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대놓고 하고 자꾸 폭력을 유발을 시켜요. 네. 그래서 자꾸 싸움을 겁니다. 근데 안으로 못 들어오게 저렇게 외부인 교내 출입 금지라고 네, 네. 붙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들어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못 들어오게 저지만 했던 거죠. 네. 저기 안정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 너무 시끄러워 갖고 예. 저건 이게 정말 계속 뭐, 삐 처리는 다 여기 쌍욕으로 쌍욕입니다. 하는 거고. 저 안정권이죠? 네. 저건 밑에 있는 저 똘마니인 것 같고요. 예. 빨갱이는 죽여도 돼. 네. 지금 학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못 아니면 들어왔어요. 못 들어와서 예, 밖에서 정문에서 그러는 거예요? 정문에서 저희가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못 들어오게 지금 이제 피고 있는 거죠. 민주동문 함께한다. 저희 이제 저희 외대 민주동문에 졸업생들이랑 지금 재학생들 예. 같이 지금 같이 막고 있는 거죠. 예. 저 아유, 저 소음을 일부러 뱅입니다. 저렇게. 저거 한 1분만 듣고 있으면요. 사람 정말 막 이렇게 돌아가려고. 기분이 묘해지겠네요. 저런 재학생은 한 4-5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그러면 각 대학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게 대학 내에서 재학생 4명에서 5명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고 네. 신고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그널을 주면 저렇게 안정권이 유튜버들하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상한 사람들을 몰고 네. 저렇게 들어와서 설화를 피웁니다. 네. 그리고 여론몰이하는 거죠. 네. 각 대학의 젊은 청년들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네. 저 집회가 지금 들끓고 있다. 또 언론들이 또 그걸 그렇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마치 탄핵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것처럼. 근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본 거는 4명에서 5명입니다. 야, 저런 걔네들은 일이- 학생은 맞아요. 학생 맞아요. 학생 네. 맞고 그 저거 지금 각 학교, 각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저러고 있는 거 돌아다니면서 아니에요? 하고 네. 있죠. 저게 안정권이란 말이에요. 네, 집 저희가 들어놓고. 그때 극우의 분포도를 저희가 차트로 설명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안정권이 아웃사이더로 나왔었죠. 아, 이제 들어왔네. 근데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여기에서 자기 먹거리를 찾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광화문 여의도에서 안정권은 완전히 밀려났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뭐 할까 하다가 요 시장이 있구나. 지금 각 대학을 돌고 있는 게 안정권이 개척한 새로운 앵벌이 시장입니다. 그 신남성연대하고 지금 같이 합니까? 예. 같이. 저희가 그때 설명을 했어요. 차트로. 신남성연대도 빠져나왔고 그거를 안정권이 배후에서 조정하는데 저 안정권이는 한남동에서도 맞습니다. 조절을 엄청 하던데. 네. 안정권을 누가 키워줬냐? 강기훈이. 강기훈이는 누가 박았냐? 권성동이. 네. 그 강기훈이 돈 대주는 건 누구냐? 김건희 고모 김혜섭 씨. 계보가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안정권이가 극우 그 신시장을 개척한 게 지금 대학 겁니다. 참 저렇게 사회 지금 역겨운 짓을 저렇게 해도 공권력이 저 옆에 그냥 말짱말짱 그냥 서 있기만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집시법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저런 소음이나 저급한 걸 뭔가를 했을 때 집시법을 다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수들은 많아요. 저 그 얼마 정도죠? 학생은 탄핵 찬성 학생인데요. 네. 외대 정외과 재학생 맞습니다. 반대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탄핵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런데 저거 순수한 학생들 서너 명이 하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안정권 같은 저런 극우 집단들이 몰려와서 저기서 이제 완전히 판을 벌이는 거죠. 네. 저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지금 겁니다. 저게 몇 명 정도 되냐니까요. 저 매수들이. 한
30명 정도가 아, 모였어요. 그래요? 재학생은 한 4-5명 정도였고. 아. 근데 워낙 소란을 피우고 자기네들이 그걸 또 영상을 담아서 막 이렇게 퍼나르면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돈벌이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보고 저렇게 하는 건데 유튜브도 뭐 중계하고 그러겠네요. 아유, 그러면. 그 지금 유튜버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얘네들이 자꾸 도발을 해요. 학교 안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유튜버들이 살짝 들어와서 찍고 나가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란 말이 아주 그냥 입에 막 그리고 나오고 조금 있다 보면 예. 중국말을 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세력이라 이거죠. 예. 중국 가라 그러고 막 맞습니다. 예. 뭐 시진핑 욕해 보라 그러고. 저 욕하잖아요 계속. 아, 정말 심각합니다. 야, 참이 자 아름다워님이 학교까지 가서 저러는 건 진짜 아니라고 보네요. 그러면서 그 본인들이 꼭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저런 난리를 치고 있는 저기 난동이잖아요. 네, 완전 지금 난동이잖아요. 이제 대학들이 개강해서 뭡니까, 이게? 개강 시즌을 맞이했잖아요. 네. 저도 저 뒤에 보이네요. 개강 네. 시즌을 맞이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졸업 동문들이 네, 학내에다가 저희가 그 현수막을 네, 17일반 돈을 내서 우리는 이름 걸고 민주외대 극우준동 웬 말이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입 이날이 외대 그 신입생 입학식이었어요. 2월 28일이. 또 마침 또 예,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의 봄을 함께 맞이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현수막으로 저희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죠. 네, 스피커가 없었으니까. 예. 네, 이게 이제 민주 동문들이 아니 그 박미선 씨도 이렇게 지적해 주셨네요. 그 경찰은 그 민주 진보 집회에서는 스피커 데시벨 따져서 집회 못하게 하던데 네. 예, 극우 집회에서는 정말 관대하다. 예. 지금 뭐 차이가 있어요. 아까 같은 그런 난동은 정말 그 저지를 하든 이게 자제를 하든 맞습니다. 데시벨 그걸 측정을 하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서울경찰청장이 이거 이상한 인간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경찰이 좀 보호하고 옹호하는 분위기 같아가지고 이 그래서 진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기 밤늦게까지 저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무슨 짓이에요? 예. 음. 그래서 밤늦게까지 교내로 들어오는 거를 재학생하고 민주동문회 동문들이 함께 막은 다음에 네. 마무리 집회하는 영상입니다. 네, 다른 학교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만 이 학교에는 이제 우리 패널 두 분이 이제 외대 동문이라서 그날 이제 현장에 계셨고 네네. 또 직접 또 찍고 취재도까지 이제 하셨고 바로 다음 날 이제 3일절에 또 집회 방송 같이 하면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른 학교 거는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영상은 KBS 출신 이제 선배님 분이 네. 이제 찍으셔가지고 지금 편집 상태가 상당히 좀 바르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 다큐 보듯이 지금 같이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청년 전부가 아니라 네, 극히 일부가 극우화돼 갖고 있는 거는 사실 현상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을 김황배 연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께서 네.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기고를 하셨는데 굉장히 괜찮아서 또 제가 핵심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변화와 소외 탓이다. 네. 저들이 그러니까 극우 청년과 우익 노인들이 네. 요즘 부분적으로 세대 동맹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더니 네. 불안과 박탈감이다. 불안 그러니까 박탈감. 치열한 경쟁과 양극화 속에서 각자 도생이 이제 이 시대의 화두잖아요. 네, 여기에서 불안과 인정 욕구가 분노와 공격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네, 근데 사회, 정치, 종교가 선동한다. 유튜버들이라든가 전광훈 같은 이들이 극 활성화가 되면서 반지성주의적 정치인 사이비 교주의 선동이 극히 일부 청년층의 극우 성향을 강화하고 있다. 네.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분법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적 아니면 네, 네. 동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싸움을 걸려고 그래요.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네. 마치 짐승처럼 달려들어요. 그리고 항복을 본인 하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편에 서 있으면 안정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타인을 무조건 악모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싸움을 걸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외감의 결합이다. 네. 청년층의 박탈감과 노년층의 주변화. 노년층들은 우리가 한때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는데 지금 이제 뒷방신세를 짊어지니까 여기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청년들은 경쟁에서 이제 처져 있다가 이분들하고 둘이 맞게 된 거죠. 네. 네. 지금 우리가 지난번 지금 이제 뭐 다 물러간 모양입니다. 네, 밤에 네. 이제 마무리 집회. 네,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고, 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그 지난 2월 28일 날 외국어 대학교 정문 앞에서 벌어진 동대문구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 정문 앞에서 벌어진 그 극우 집회자들의 난동, 그 쌍욕과 각종 욕설과 그리고 중국인 비하 발언, 그 온갖 이게 집회에서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급하고 목적도 뭔지 잘 모르겠는 그냥 난동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동을 지금 뭐 소리새님도 그렇고 여기 아름다워님들 저기 뭐 이런 게 왜 공권력이 이걸 뻔히 보고만 있지? 근데 사실 좀 이상하다 싶었던 건 우리 지난번 지난해 10월쯤이었을 때 방송 중에 경찰복 로봇캅 같은 경찰복 입고 정말 무시무시하게 집회 현장을 에워싸고 그냥 모양으로 그냥 그 아주 압도적인 그런 경찰들이 쫙 있었잖아요. 그때 설이 네. 계엄 나기 전이었잖아요. 계엄 설이 돌았잖아요. 그때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네, 저거 DMZ에서 불장난설, 네. 우리가 이제 뭐 무인기 보내서 도발을 유도하는 거, 그 다음에 서해 NLL 인근에서 충돌설. 근데 북한이 다 응하지 않았잖아요. 또 한 가지 돌았던 게 광화문 충돌설이었잖아요. 그래서 진압 경찰이 평화롭게 집회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자꾸 싸움을 겁니다. 제가 그때 네. 현장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시민들이 응하질 않았죠. 네. 이 싸움에 툭툭 방패로 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일부 예를 들어서 과격한 그 집회 시위자들이 있을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경찰을 거기서 폭력을 휘둘렀다라고 하면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함으로 인해서 네, 우리 80년대 번지게, 학생 운동할 때 번지게 경찰하고 하는. 많이 싸웠잖아요. 근데 그 이런- 80년대 싸움은 독재와 반독자의 싸움이잖아요. 네. 근데 이 싸움은 독재와 반독자의 싸움보다 극우와의 싸움이 또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소요. 그러니까 계엄의 선포 요건이 그거 아닙니까? 전시사변 또는 소요잖아요. 네. 그때 광화문 충돌설은 경찰을 이용해서 혹시 충돌을 유발해서 비상계엄 아니면 경계계엄을 때리려고 했던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경찰 인사가 무차별하게 무지막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내란을 때렸는데 이제 윤석열이가 3월 14일 정도면 이제 파면 당하잖아요. 네. 이때 성난 이쪽 극우들이 폭력 집회를 유도했을 때 네. 경찰이 그러면 일단 진압할 거 아니겠습니까? 진압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혹시 경찰과 네. 성난 붙었을 때 네. 이거를 또 하나의 이것들이 꼬리로 삼지 않겠느냐. 네. 지금 3.1절 날 국힘 의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천호 의원이죠. 네. 공수처, 네, 선관위, 다 깎아부수라고. 헌법재판소를 처부수자라고 네. 했잖아요. 그건 공간 협박이에요. 이거는 헌법기관 아니 내란이죠. 내란 선동입니다. 내란. 내란 선동이고 그 헌법기관을 지금 파기하자고 우리 예전에 어딥니까 그 정당 해산법에 정확히 저촉되는 부분이고 그게 이석기 예전에 통진당 해산할 때 그걸로 해산을 네, 시켰잖아요. 해당 이것도 그런 말을 하는 거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동이기 때문에 그 정당 해산에 정확히 지금 들어가는 내용인데 지금 거의 뭐 막다른 길까지 가가지고 이제 막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려고 지금 막 스텝 밟고 있는 것 아니, 같아요. 막. 김영현이는 옥중 네. 편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재
세 명의 재판관 처단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단 소리를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를 참. 광화문 집회에서 전광훈 집회에서 처단 자기가 처단해야 예, 돼. 광화문 집회에서 그걸 읽으면서 처단하자 그러잖아요. 김용현이는 그 처음에 그 검찰에 잡혀 들어갔다가 그 다 끝났구나 하고 자살 기도까지 했다가 지금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산 거 부활한 건가요? 완전히 그냥 막 가는 거죠 지금. 자 나홀로님께서 기술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집회 때 보면 태극기 부대는 표정부터가 살벌합니다. 맞습니다. 그 저희들 이 할아버지들이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무섭죠. 섬찟섬찟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어유 막 사람 그냥 아주 그냥 잡아먹을 듯이 막 째려보고 하고 막 옆에 와가지고 예. 해코지 하려고 막 푹푹 찌르고 하고 저희 몇 번 그러는데 경험했죠 한남동에서. 예. 왜들 이럴까요? 왜들? 이게 또 하나 분석한 게 있어서 잠깐 소개드리면 네. 왜 그럴까 그러잖아요. 네, 이 노인들이 왜들? 외로움과 극우 포퓰리즘의 상관관계를 누가 분석을 했어요. 아, 외로움, 외로워서. 노인들 외롭잖아요. 사회적 관계와 극우의 확산인데 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연구에서 외로움과 극우 이데올로기의 확산이 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답니다. 그럴 수도 외로움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가족 구조와 공동체가 탄탄한 지역에서는 극우가 힘을 덜 쓴답니다. 네. 하지만 고립된 개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극우 포퓰리즘이 강세를 보인답니다. 네. 그다음에 자본주의와 사회적 관계의 붕괴에서 또 이런 극우적 그렇죠. 돌출 행동이 나오는데 자본주의는 인간을 고립시킨다. 그래서 농민과 노동자를 뿌리 뽑아 공동체에서 분리하고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며 외로움을 증가시킨다. 맞아요. 정광훈이도 그런 것 같아요. 노인들한테 잘하잖아요. 맞습니다. 밥도 주고 진짜 차비 맞아요, 주고 맞아요. 뭐 그 나가면 얼마나 제 잘해요. 예. 하루가 그냥 막 같이 놀 수 있게. 열기가 뭐 예. 마음이 또 뜨거워지고 노인 갈 데도 없는데. 나 살아있다 예. 하는.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가 안 되니까 자꾸 거기에 기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그런 그냥 살살 걸끌거리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사회적 관계의 돈 악화는 뺏고. 예. 자꾸 이게 이제 심화시키는 거죠. 그 민주주의 위기 원인이며 극우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부추긴다. 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교배. 네. 거기에 종교가 또 플러스돼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나라도 복지 정책이 빨리 좋아져가지고 노인들한테 그 쉴 수 있는 공간을 줘야지. 우리나라에서 네.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질 줄이야. 그리고 제 입에서 집시법을 다시 손보자. 이게 제대로 좀 정리하자라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주장이 맞습니다. 저런 시위 문화를 이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엄격히 다루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예전에 경찰이 오히려 싸움을 걸어가지고 끄집어가고 하던 이게 경찰이 오히려 야, 참. 우리가 토요일 날 집회 때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자, 3월 15일 날 윤석열 이제 탄핵되고 그러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 5월 16일 날 정도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예요. 14일 혹은 21일쯤 그러면 되겠죠.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을 때 야,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5년 내내 저런 그 극우 집단들이 난동을 피우겠구나. 이거 만만치 않겠어요, 준동이.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외로움과 원한의 관계, 외로우면 원한이 생긴답니다. 근데 극우 정치 집단들이 이 원한을 정치적 그 원한을 갖게끔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을 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거 빨리 막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극우는 외로운 사람을 숙주로 삼는다.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사회적 붕괴와 고립이 극우 포퓰리즘의 핵심 토양이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해결책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관계망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갈등 그렇습니다. 구조를 이거 그냥 놔둔다고 처음에 그냥 고립화가 답이야라고 얘기한 적도 있지만 이걸 고립화시키면 시킬수록 저들은 더 극우적 색채를 띈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있습니다만 사실 따뜻한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사회가 있어서 내가 참 고맙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사회의 질서라든가 이걸 더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고 지금 저기 노인들이라든가 저 젊은 청년들이 저 쌍욕을 하면서 스피커를 켜고 다니는데 경찰은 그거 보호하고 있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사회가 따뜻하지 않고 지금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또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네. 인간들은 노무현 때도 있었고 뭐 네. 문재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더 극렬하게 네. 저항해서 문제인 거지. 네. 그 사회가 저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건 그렇지만 저렇게 뭐 서부지법 가고 이런 거 용서해 주고는 안 돼요. 그럼 엄벌로 쳐야 돼요. 아유 그래야죠. 예, 예. 지금 헌법재판소 이제 두들겨 부수고 새로 뭔가 또 스크림을 짜겠다라고 지금 계획들이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건데. 그런 건 엄벌로 쳐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 사회가 진짜 이제 이성을 찾고 공론장을 좀 네. 복원시키고 네. 맞아요. 대화와 그다음에 정말 정치가 다시 되살아야 된다. 정치라는 것은 갈등을 네. 하모니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